안녕하세요. 2023년 1월 22일 새해 주일 아침 말씀을 전하게 된 전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등갓 아닌 빛보기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회복적 서클 대화에 이어서 오늘 제2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연결하고 싶은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의 날을 대비해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날인데요. 설날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윷놀이도 하고 둘러앉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함께 대화를 나누기 참 좋은 명절이 왔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제가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의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그 서클 대화의 주제는 아까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등갓 아닌 빛보기입니다. 제가 작년 중학교 선생님들 몇 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 서클인데 서클로 여는 희망, 평화 형성 서클 사용 레시피라는 책에서 제목과 질문을 인용하였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먼저 서클 대화를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둥글게 둘러앉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둥근 카펫을 깔고 그 가장자리에 앉아도 좋고 또 가운데 우리 가족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갖다 놓고 센터피스를 준비한 다음 둥글게 둘러앉아도 좋습니다. 자, 서클을 시작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7가지 핵심 신념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7가지 핵심 신념을 기억하며 서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참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부터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있는 핵심 자아는 선하고 지혜롭고 강하다. 두 번째, 세상은 깊은 곳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깊은 갈망이 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선하고 지혜롭고 강력하며 항상 그곳에 존재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들이 제각각 다른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바다 저 밑으로 들어가 보면 신년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제각각 개별적인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 깊은 곳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서클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은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발현하려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간은 통합적 존재입니다. 분리된 관계에서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함께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데 있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핵심 자아로 살아가는 습관을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일곱 가지는 또 각각 다른 신념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의미에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핵심 자아로 살아가는 습관을 만드는 연습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화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들이 둘러앉아 둥글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둥근 카펫을 깔고 그 가장자리에 앉아도 좋고 우리 가족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우리가 앉을 원의 중심에 가져와 놓아도 좋습니다. 센터피스를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나누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각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을 하나씩 가져와서 센터 자리에 놓아도 좋습니다. 아니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물건이나 그림 또는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걸 가져다 놓아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그릇은 저희들이 작년 초에 평화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을 때 사용했던 센터피스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런 불을 상징하는 등불을 가져다 놓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센터피스가 준비되었다면 서클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거리가 같도록 그리고 모두가 센터피스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도록 앉아주세요. 그리고 서클을 진행할 진행자를 정해주세요.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읽기만 하면 되니까 진행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모두가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마음으로 환영해 주세요. 다 같이 서클에 온 모두를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어도 좋습니다. 대화를 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공간을 열겠습니다. 모두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호흡은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심장에 연결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내뱉는 동안 진행자가 미리 준비해 놓은 시나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브레네 브라운의 나는 불완전한 나를 사랑한다 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둥글게 둘러앉은 상황이 아니라면 제가 지금
읽어드릴 때 둥근 서클 대화의 공간에 있다고 상상해보고 눈을 감고 들어주세요. 온 마음을 다해 살기. 온 마음을 다해 살기는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는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고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이 남아있는지와 상관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용기, 연민, 연결성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잠자리에 들 때 나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약하며 때로는 겁이 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용감하고 사랑과 소속감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브레네 브라운, 나는 불완전한 나를 사랑한다.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로 마음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몇 가지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해서 토킹피스를 든 사람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대답을 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소개해드린 질문 외에도 가족들이 함께 나누면 좋을 질문들을 함께 의논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요. 지난주에 가장 좋지 않았던 부분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오늘 기분은 어떤지, 우리가 서로 알아야 할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활동을 하기 전에 놓아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 사이의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두었으면 하는 나의 근황은 어떤지, 이런 마음 열기 질문을 통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챙기지 못했던 서로의 이야기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 열기 질문에 모두가 대답하였다면 다음은 주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등갓과 갓 아래의 빛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의 핵심 자아를 발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인데요. 첫째, 우리가 타인의 작은 것들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알아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사람을 보고 자동적으로 멋지거나 좋거나 짓궂거나 불쾌하거나 똑똑하거나 우둔하다고 판단하는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또는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의 겉모습과 행동, 태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경험이었나요? 내 내면에 판단 기계가 있다면 이 판단 기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경험을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했을 때 나의 몸 상태, 나의 느낌, 감정의 상태는 어땠는지 함께 나누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각 사람이 지혜롭고 좋고 에너지가 넘치는 고유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핵심 신념에 모든 사람은 핵심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선하다고 믿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판단 기계 때문에 사람을 보고 자동적으로 어떠어떠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 개인의 선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제각각 아이디어를 공유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전등갑 대신에 빛을 보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행자가 기대하는 대답을 미리 마련해서 해답을 주거나 혹은 바람직한 대답을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교사나 부모가 대화의 진행을 맡고 있을 때 학생이나 또는 자녀가 그 질문에 대답한 것을 듣고 얼굴이 찌푸려지거나 아니면 염려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아,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건 위험한데, 바람직하지 않은데 하는 걱정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럴 때 절대 자녀에게 혹은 학생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 교정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자신 안에 다시 판단 기계가 작동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보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다시 주제 질문으로 넘어가서 자신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 판단을 하고 있는 지금 어떠한 느낌과 몸 상태가 느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존재로서 존중하며 존중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함께 경청하고 나누는 것만큼 도움이 되는 것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서클의 핵심은 경청과 질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청과 질문은 우리가 전등갓 아래에 빛을 내뿜고 있는 진심의 소리로 우리를 안내해서 모두를 같은 거리에서 바라보고 있는 서클의 중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제 질문에 대답하며 함께 대화를 나눈 후 참여자들에게 나눔 질문이 적힌 의문을 나누어 줍니다. 시간을 주고 포스트잇에 적도록 한 후 함께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내면의 판단 기계,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무엇을 배웠나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당신은 무엇을 느끼나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행동과 상관없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핵심 자아를 보기 위해 노력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다른 사람의 핵심 자아를 상상할 수 있나요? 당신은 당신의 핵심 자아를 상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나요?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보는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나요?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은 연습을 한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될까요? 일상생활에서 이 연습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나눔 질문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토킹 피스를 한 번 더 돌리며 전체 서클 대화에 대한 소감과 현재 느끼는 감정을 나눕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면 한 단어로 또는 5글자로 요약하여 말하기를 하여도 좋습니다.
아주 잠시만이라도 타인의 눈을 통해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서클에 참여한 모든 동료들에게 지금까지 서클 대화에 참여해 주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마음을 모아 환대의 눈길과 또 메시지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클 공간을 닫기 위해서 좋은 시와 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가치와 연결되는 글들을 준비해서 읽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마셜 로젠버그의 지금부터 나는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서클의 공간을 닫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나 자신의 꿈을 꾸기로 선택합니다. 그리하여 인간 존재의 신비로운 즐거움을 내가 온전히 맛볼 수 있기를. 지금부터 나는 다른 사람과 공감으로 연결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고유하고 신성한 경험을 내가 온전히 존중할 수 있기를. 지금부터 나는 본성과 연결된 흐름 속에서 행동하고 이 흐름을 지지하는 곳에 나의 주의를 두기로 선택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문화가 내 안에 심어놓은 비인간적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들로 인해 로봇과 같은 폭력적 행동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을 선택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를 선택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그것이 주는 선물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지금부터 나는 내가 권위를 갖게 되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아간다는 것이 응보적 수단을 이용해 그들이 나와 함께 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기로 선택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은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충분하지 않은 대화와 창의성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공간을 닫으며 서클은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연습해야 하는 이유는 이 연습이 우리를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서클 대화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사고하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겉으로 보기에 내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 수면 아래 더 넓은 이해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실들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과 관련된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어디에서 힘을 얻는다고 느끼고 어디에서 힘을 잃는다고 느끼는지 서클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자각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서
인간이 가진 힘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올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파커 파머의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서클 대화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내게 21세기에 부응하기 위해 미국인에게 필요한 마음의 습관을 두 단어로 요약해달라고 한다면 뻔뻔스러움과 겸손함이라는 말을 고르겠다. 뻔뻔스러움이란 나에게 표출할 의견이 있는 그것을 발언할 권리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겸손함이란 내가 아는 진리가 언제나 부분적이고 전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내 의견을 분명하게 또 자신 있게 발언하는 것만큼 특별히 타인에게 열린 마음과 존중하는 태도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겸손함과 뻔뻔스러움의 마음을 갖추면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이 다수가 되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또는 또 친구들과 동료들과 기회가 있으면 또 기회가 올 때마다 둥글게 자리를 맞추고 둥글게 둘러앉아 서로 차례대로 준비된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함께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이런 대화를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대화를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 존재로서 만나는 그러한 은혜의 경험을 대화를 통해 가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